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전력기기 관련된 업종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때마침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오픈 AI 시장이 커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력기기라는 거죠. 자, 소장님, 예.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 쪽에서 투자하고 가장 믿을 만한 업종은 결국엔 전력기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시대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이닉스였죠. HBM하고 그쵸. GPU만 있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전력기기가 그럼 왜 못 올라갔느냐라고 보면 그때는 이제 초기 투자 단계라 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에 집중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는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오픈 AI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웰 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많은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저도 한 리포트를 우연찮게 봤는데 우리가 100이라는 전력이 인공지능에서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데는 5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30은 이것을 냉각시키는 거, 나머지 20%는 유지보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전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높게 쌓여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효성중공업이나 HC현대일렉 같은 경우 각각 10조 가까운 이제 수주 잔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때 전력 인프라는 필요성이었지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주는 쌓이고 있고 또 LS일렉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4,200만 달러에 대한 추가 수주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력 인프라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전력이 막대하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들. 이게 이제 내러티브죠. 여기에 네. 실질적으로 각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막대한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거죠. 내러티브가 이제 붙었다라는 대표적인 게 오늘은 이제 원전주들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금 이제 수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생기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면 결국 원전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내러티브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현재 지금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력기기가 내러티브 플러스 알파로 수주나 실적들, 숫자까지 뒷받침되어주는 형식으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전력기기들은 약간 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힘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대장주라고 있는 HD현대나 아니면 LS나 효성중공업 이런 대장주를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3대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3대장인데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제 3대장인데 물론 이제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지금 시장은 이제 양극화죠. 호수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눈높이를 맞출 네네. 가능성, 저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 변동성 나오고 몇몇 변동성이 나올 때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대장주가 시세의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있고 또 내러티브로 움직일 때는 대장주가 제일 낫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3대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효성중공업을 우리가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외국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14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개인 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거워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정말 그러게요. 그 얄미운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하는 애가 맨날 1등하고 그쵸. 그런 건데 진짜 그 주가 올라가는 놈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얄미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는데 효성중공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혼자만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 전교 1등 한 애들, 반에서 1등 한 애들 또 반에서 1등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그대로 놓고 보자. 만약에 혼자 효성중공업이 올라가고 현대일렉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효성일렉을 매도, 현대일렉 매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둘 다 강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둘 다 매수 좋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조금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산일전기라는 종목이죠. 산일전기. 예,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는데 산일전기가 최근에 또 뒷심을 좀 발휘해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어느 순간 하는 순간에 와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산일전기도 이제 52주 신고가,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딱 부딪혔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비우시는 분들도 있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어디냐? 눈은 삼성전자를 보지만 전력 인프라가 지금은 가장 강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전력기기 쪽에서 종목을 주셨어요.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세 가지. 어쨌든 전부 다 52주 신고가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거 탑픽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주장과 10조가 넘은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14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템버거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역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만 원대부터 효성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면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넘어갈 때도 다 투자분들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을 이겨내신 분들이 결국 템버거 10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항상 우리가 손절매 라인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10일 이동 평균선을 부딪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은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매수가는 현재 지금 145만 원 정도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170만 원, 손절 라인은 13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